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유니브클래스의 정채진 컨설턴트입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미 수시의 큰 틀은 짰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어디까지 상향을 써야 할까? 상향을 쓰는 기준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알맞은 수시 상향 카드의 균형은 무엇인지, 특히 수시 상향 지원 성공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안정은 교과 지원으로 하는 것이고 학종은 상향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일 교과로 지원할 수 있는 교과 라인과 학종 라인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예시를 들기 앞서 2023년도에 건축학과에 관련된 합격자 내신 평균으로 예시를 들 건데요. 아무래도 각 입학처나 연도별로 합격자 내신 커트라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들 학생은 평균 교과 내신이 1.9였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학생이었고요. 이 학생은 6개 모두 건축학과나 건축학부를 지원하고 싶었던 학생인데 아무래도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할 경우에는 경희대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건축학과나 동국대 건축학과에 지원을 해도 타이트하게 내신 커트라인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을 단 하나도 지원하지 않고 6개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6개 모두 합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건축학과, 연세대 활동 우수형으로 건축공학과, 고려대 학업 우수형으로 건축학과, 성균관대 학과무직으로 건축학과,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건축학과, 홍익대 학교생활 우수 전형으로 건축학과를 지원하여 6개 모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교과 전형을 단 한 장도 쓰지 않고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을 하면서 더 성공적인 상향 지원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 예시를 들었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상향 카드를 쓰는 데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 상향을 위해 학과 조정을 하는 경우인데요. 저는 학과를 조정할 때 단순히 교과 전형처럼 내신 수치만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과 학생을 가정해볼게요. 나는 국어 과목 성적이 좋고 수학 성적이 다소 낮기 때문에 상경 계열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인문 계열인 문헌정보학과를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지원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한 접근인데요. 문헌정보학이 설치되어 있는 연세대, 중앙대, 이하여대에서 정보학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프로그래밍과 같은 수학이나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과목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기과를 희망하지만 성적 때문에 비인기과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나 비슷한 커리큘럼과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학과 중에 고민이라면 자신의 생기부 속 교과 특성과 비교과 특성을 파악해서 해당 학과에 부합한지 또는 내가 이 해당 학과를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와 전형 성적의 중요성인데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선호도만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최저 등급에 자신이 없는데 최저 등급이 낮거나 없어서 나는 면접에 자신이 없는데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단순한 이유만으로 학교나 전형을 선정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3가지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인 교과 전형 또한 비교과 정성평가를 포함시키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업 우수 전형 그리고 계열 적합형 전형이 있습니다. 이 계열 적합형 전형이 단순히 최저 등급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 케이스도 많지만 여러 가지 전형 평가 요소를 보고 계열 적합형에 소신 있게 지원을 한다면 계열 적합형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말을 짧게 드리겠고요. 작년 2023 수시 합격 케이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상향 지원 전략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학생은 제가 직접 지도를 했던 학생으로 2022년도에 이미 입시를 한번 경험했던 학생입니다. 당시 현역 때는 수시 6개를 전부 다 불합을 하고 2023 학년도에 수시 반수를 하기 위해서 저에게 찾아왔었는데요. 학생의 스펙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의 고교는 지방 일반고의 고교였고요. 학생의 내신 교과는 2.77 등급이었습니다. 교과 특성을 파악했을 때 국어 관련 성적은 대체로 90점대를 받으며 2등급대를 유지했고요. 수학 점수 같은 경우는 7, 80점대를 유지하며 3, 4등급대를 유지했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국어와 동일하게 90점대를 받으며 2등급대를 유지했습니다. 이 친구는 사범이나 교육 계열을 희망했고 구체적으로는 지리교육학과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생기부 상태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같은데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교육이나 사범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온 것은 맞으나 성적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개인 탐구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지리학에 대한 관심도 그냥 언급에서 정도만 끝나지 구체적인 탐구 주제로는 발전되지 않은 지점이 있었습니다. 2022년 현역 당시에 학생은 이렇게 수시 카드를 조합했습니다. 부산대 교과 전형으로 지리교육, 경북대 종합 전형으로 지리교육, 경상대 교과 전형으로 지리교육을 썼고요. 동국대는 논술 전형으로 교육학과를 쓰고 이제 나머지는 진주교대와 부산교대를 썼습니다. 그 결과 모두 다 불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능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지리교육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학생의 경우 왜 수시에 육강탈을 하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학생과 학부모님도 매우 궁금했습니다. 제가 가장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이 수시 카드 배분의 불균형이 가장 컸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를 교과 위주로 썼고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종합 전형에서도 본인이 3년 동안 끌고 왔던 또는 희망을 했던 지리교육학과에 너무 한정되어서 지원을 했던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상향카드 지원 전략을 위한 핵심 포인트 기억나시죠? 이 학생의 경우도 학과 조정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지리교육에 너무 국한되지 않고 학과의 범위를 넓히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학과 조정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요. 그때 지원하는 학교와 학과의 특성에 따라 희망 진로나 구체적인 진로 사항을 조금씩 다르게 구체화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를 지원을 하게 됐을 때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법조인이 되고 싶다라는 진로 희망을 설정했고요. 중앙대학교의 부동산학과를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학과의 커리큘럼에 따라 박사나 석박사를 전공을 해서 외교도시개발 전문연구원이 되고 싶다라는 진로 희망을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런 전략과 스토리의 구체화를 바탕으로 짠 새로운 반수 수시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서울시립대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도시행정학과를 지원합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다 중복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전형 모두 부동산학과를 지원했고요. 경희대는 자연지리학과지만 인문 선발 인원도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리학과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는 동일하게 지리학과를 지원을 하고요. 동북대 경우 지리교육학과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중앙대는 2개 학생부 종합전형을 모두 지원했기 때문에 6개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것인데요. 왜 이렇게 수시 6개 카드를 짰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립대와 중앙대 같은 경우는 특수학과지만 비인기과가 아니라 인기가 있는 해당 학교에 건의가 있는 학과들을 위주로 썼기 때문에요. 최상향으로 잡고 학과를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경희대 또한 인문지리학으로 커리큘럼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상향 학교로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랑 동국대 같은 경우는 적정 상향을 지원 목표로 잡았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의 지리교육학과를 재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 서울권에 있는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학교 상향을 조금 더 원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략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 도시행정학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중앙대학교는 아까 2가지 전형을 전부 다 썼습니다. 다빈치 전형이라고 면접이 있는 전형에서는 예비 1번을 받았고요. 탐구형 전형에서는 불합을 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불합을 했고요. 경북대 같은 경우는 최초합, 동국대 같은 경우는 불합을 했습니다. 이 결과 본인이 썼던 최고 상향의 두 학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고 결국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물론 이 친구의 비교과나 교과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시 지원 전략이 가능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반수생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안정적으로 쓰는 카드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교과와 비교과 또 모의고사 성적의 특성을 잘 파악만 한다면 상향 지원 전략의 어떤 것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고 내가 조금 더 가능성 있게 상향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전략과 전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윤곽이 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해서 내가 학과도 조정을 하고 다양한 비교과도 완성을 한다면 충분히 수시 전략을 구축하여 성공적인 수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이 끊임없이 갈등하는 시기일 텐데요. 수시 지원에는 용기와 도전도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수용력과 현실적인 판단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과와 비교과의 특장점이나 다양한 지점을 분석해보고 조금 더 가능성이 있고 효율적인 수시 지원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의 정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